8월 3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더우신데 고생이 많으십니까? 자, 다 힘을 내고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 오늘 저희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릴 음악은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입니다. 이 노래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또 대중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노래 94년에 배창호 감독의 젊은 남자에서 이정재 씨가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또 끝에 죽는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왔고요. 그것보다 좀 더 앞에 86년에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이 그로테스크한 이 영화 블루 벨벳의 데니스 하프가 이 노래를 부르는 기괴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로이 오빈슨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와 입사 동기예요. 회사에 음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에 가려져서 항상 2인자로 있었는데요. 엘비스는 작곡 능력이 없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싱어송라이터로 자기가 가사, 작곡, 노래를 부르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뒤늦게 평가를 받아서 로큰롤 명예의 전당이나 싱어송라이터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음악성에서는 이 사람이 엘비스보다 훨씬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요. 또 더 나아가서 비틀스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을 위한 Please Please Me라는 노래도 만들었고 그들의 공연에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근데 비틀스가 오프닝에 나가려니까 너네들이 나보다 훨씬 유명해졌는데 내가 오프닝에 나가겠다라고 자처해서 나갔고 또 앵콜을 하니까 비틀스한테 방해가 된다고 사양을 한 인격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항상 춤도 추지 않고 왜 춤을 안 추냐니까 비틀즈가 저렇게 잘 추는데 내가 춤을 춰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했다고 하는 말도 들립니다. 검은 안경에 검은 옷에 딱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이 노래 인 드림스에 담겨있는 아주 복잡 미묘하고 심오하고 또 4, 5 옥타브를 넘나드는 음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당시의 스탠다드 팝이나 컨트리 뮤직에서 아주 탁월한 형태의 이런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 음악사에서 이 순서로 꼽았을 때 뭐 적어도 베스트 10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받는 노래인데요. 저는 여름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이 노래 가사는 매우 간단해요. 요정이 와서 잠의 세계로 이끌고 그 잠의 세계에서 사랑에 빠졌는데 어느 날 깨어나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는 이런 좀 환상적인 가사인데요. 근데 이런 노래를 자다가 꿈속에서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In Dreams입니다. 자, 답답한 여름날 이 In Dreams 로이 오비슨 노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요 칼럼 오늘의 주제는 보수, 서민 대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불편한 진실과 계급 배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원격 의료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몇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자, 보수적인 입장과 가치를 견지하면서 기존의 기득권 보수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게 되면 솔직히 보수 사회에서 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보수의 언론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받고 출연 정지자가 아닌데도 보수 종편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보수의 기득권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황장수를 마치 벌레 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보느냐? 오늘날에 우리가 보수라고 믿는 대한민국의 가치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전파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런 부분과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보수는 왜 가난하고 힘없고 외롭고 약한 자들을 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수는 세상은 불공정한 거니까 감수하고 약육강식의 세계에 따라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가치로만 가게 된다면 이것이 이데올로기로서 가치가 도대체 있는 것인가? 이거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한 가치이지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항상 선거에 질 수밖에 없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1인 1표인데 소수 기득권만을 위하게 된다면 한국의 보수는 아마 자리를 잡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가치나 이념 체계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이해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인데 왜 미국에 배우지 못하고 또 교육 수준이 아주 낮으면서 저소득층이고 소외받고 있는 백인 남성들을 집중적으로 선동해서 오늘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도 드린 바 있는 영국의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미국보다 링컨이 위대한 노예 해방을 했다고 미국 사람들은 자랑을 하지만 영국은 링컨보다 30년 먼저 노예 해방을 했고요. 또 노예 해방을 하기 23년 전에 노예 무역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노예 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주도한 사람이 윌리엄 월버포스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상류층 출신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고 또 큰아버지한테 양자로 갔는데 큰아버지도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큰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요. 일찍이 상속을 했죠. 그래서 영국의 거의 초상류층의 삶을 살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았죠. 다만 캠브리지에 가게 되면서 당시 이 영국의 상류층들과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잡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살던 이 18세기 후반 영국 사회는 이제 막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또 이 노예무역으로 돈이 이제 막 곳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잘 살고 그리고 향락산업이 번창하고 또 하류층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술, 도박 그리고 자극적인 볼거리에 몰두하는 대표적 삶을 사는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똑같이 이 삶이 거의 야만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을 가본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영국에는 신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자신들이 마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입헌 민주주의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상류부터 하류층까지 전부가 야만인에 가깝다라고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이제 이 영국 상류층에 많은 친구는 만들었어요. 술 잘 살고 말빨 좋고 잘 놀고 뭐 여자 좋아하고 하니까 친구가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총리를 해서 또 업적을 나눈 윌리엄 피트 같은 사람과도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주변의 영국 사회 상류층이 대부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의 종교는 아주 강한 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거의 광신도처럼 또 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미쳐서 돌아가니까 종교도 광신도적인 행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하원 의원이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자기 친구는 장관, 총리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피트는요. 자, 그러게도 다 이 의원이 되고도 흥청망청 쓰는 이런 방탕한 생활은 계속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럽 여행을 쭉 다니고 이러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하류층과 빈민이 많은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이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자기의 삶과 또 자기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신앙을 믿고 있는가. 이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좀 이렇게 몰두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자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술을 끊고 방탕한 생활을 끊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일기를 쓰면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되면 또 신앙에 빠져가지고 광신적으로 되어가기가 이렇게 쉬운데, 이 사람은 그 속에서 올바른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 18세기 후반의 영국 사회는 노예무역의 전성기였습니다. 영국이 이 동인도 상해니 뭐니 해가지고 동인도 해산이 해서 전 세계의 무역을 지배하던 해상무역의 극단적인 국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노예를 보면 잡아서 오는 동안에 한 10%가 죽고, 또 이제 상륙시켜서 노예를 팔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말귀를 알아먹도록 훈련을 시키는 데서 30%가 죽어버립니다. 절반쯤 살아남아서 노예로 팔려서 거의 짐승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들도 사람인가 아닌가?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럴 수 있는가라는 자각을 하면서 이것은 인간인 이상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노예무역을 폐지하자 주장을 합니다. 자, 영국의 동료 의원들은 비웃지요. 저게 옛날에는 방탕하더만은 갑자기 무슨 종교 환자처럼 하더니만 이제는 미쳤구나. 자,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사회개혁의 과제들 중에서 자신이 보수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막 당시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안 된다. 또 혁명적으로 막 사회를 흔드는 부분에도 반대한다. 이런 확실한 보수적 시각을 가져서 지금도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가냐. 자, 그 사람은 사회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그러려면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 인간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가야 된다. 이런 확신으로 그 첫 번째가 노예를 가지고 팔고 사고 돈을 벌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부터 다 해방시키고, 그리고 의회에 가서 11전 12기 12번에 걸쳐서 노예무역을 폐지하라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연설을 잘하니까 의회에서 위대한 연설도 많이 했고, 이 이야기는 마이클 앱티드 감독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대기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갑자기 소음이 좀 들어오는 부분은 이 건물 1층에 저는 나가라 하더니만 1층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답니다. 건물 판다고 나가라 그랬는데 새로운 가게가 들어온다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나는 소리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윌버포스가 의회에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시킴으로써 영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다라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윌버포스가 의회를 싸워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킨 것이 1807년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의원직을 사퇴했지만 밖에서 노예 무역이 아니라 이제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다가요. 1833년에 1년 안에 모든 노예를 해방한다라는 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지 3일 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오랫동안 영국 사회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한국의 보수 세력의 리더라고 자처하는 정치 세력, 또 거기에 중요한 여론을 형성하는 보수 언론, 또 장외에서 보수의 방향을 끌고 가는 아스팔트 보수의 리더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는 이들이 그야말로 좀 보수 기본 대중들과 너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 한국의 보수 언론, 또 보수의 여론을 형성하는 리더 계층들이 기존 보수 대중들의 이해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끼리의 수구 기득권 상류층의 네트워크에 몰두하면서 너무나 대중들에게 멀리 가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 보수 대중들에게 그들을 위하지 않는 방향을 마치 보수의 방향인 양 왜곡시키는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문 정권이 특정 재벌과 결탁을 해서, 이건 재벌 회사들한테 가서 물어도 다 인정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격 의료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재벌 회사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건 특정 누구를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노무현 정권에 이어 좌파 진보를 지향한다라는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가 인도에서 이재용을 만난 뒤에 이 부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다 반대한다는데도 밀어붙이고 한국당 의원들은 고민도 없이 박근혜 전 정권에 이어 이걸 찬성합니다. 저는 원격 의료가 서민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제 누가 이런 글을 썼어요. 병원 한번 가려면 서울까지 올라와 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드는데 그거 원격 의료로 하면 좋지. 그분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원격 의료로 하기로 시작하면 당신은 평생 의사 한 번 못 만나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까지 와서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이나 또 병원 사냥, 즉 서울에 가서 좋은 데서 치료받아야지 대학병원에 가야지 하는 부분은 그거는 정부의 의료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고 의료 집중 현상요. 또 의료계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대중들의 사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역에도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의사를 만나려면 서울까지 간다라는 그 속에 그분이 계신 동네에는 대학병원이 없고 큰 병원이 없습니까? 중심 도시만 가도 있을 건데요. 그런데 그분 스스로 의료 사냥을 하는 부분에 관련된 게 아닌가도 고민은 하셔야죠. 자, 맛있는 식당은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까지 밥 먹으러 오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맛집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맛집이 블로그고 유튜브고 뭐 곳곳에서 유행입니다. TV를 봐도 온통 맛집 소개하는 프로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솔직하고 진지하게 최고급 호텔의 식당에 가면 제일 맛있습니다. 고기가 맛있는 집도 최고급 호텔의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시켜 먹으면 어지간한 숯불에 구운 고기보다 훨씬 맛있고 이태리 식당 맛집 가도 최고급 호텔 이태리 식당에 가면 훨씬 맛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를 가라고 하지 않고 맛집을 찾아서 동네 식당들을 헤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뭐 때문이겠습니까? 거기에 다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 상류한 1% 가서 한번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어보십시오. 나올 때 돈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 드라마에 보면 동네의 서민식당에 가가지고 맛을 먹고 오이시 하면서 참 맛있다고 막 이럽니다. 그건 뭔가 하면 최고급 호텔의 최고급 식당이 제일 맛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대중적으로 서민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을 지향하기 위한 부분을 그래도 언론이 지향해내야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현재 보수 진영의 딜레마가 이 맛집 문제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수는 다수의 보수 지지층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보수의 최상류층을 위한 방향으로
보수의 정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이 최고급 호텔의 최상류의 초고가의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진짜 맛있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 프로를 자꾸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자 체험을 한다고 보다가 나중에는 너네끼리 해라고 나중에 시청률이 안 나오겠죠. 오히려 동네 설렁탕집, 족발집, 순댓집 소개하는 걸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수 정치는 무엇을 지향해 가야 되는가? 서민 대중을 지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황장수는 좌파라서 서민 대중을 지향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말길 바래요. 저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만나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제 누가 그러더만요. 황장수 말은 다 좋은데 무슨 제주도 범죄 이야기하면서 원희룡 지사한테 경고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당신 주제에 원희룡한테 어떻게 경고하냐? 내가 왜 원희룡한테 경고한다 말을 못합니까? 자, 투표로 뽑힌 사람한테 뭐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서도 뭐라 하지 말아야지요. 투표로 뽑혔지 굿됐다 했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기득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보수 대중들. 심지어 트럼프를 뭐라 했다고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습니까? 트럼프를 비판하는, 왜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냐? 아니, 미국 대통령이 한국하고 관계 있는 문제니까 비판하지. 내가 아프리카에 뭐 시에라리온 대통령 이름이 누구인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비판 안 해요. 왜? 나하고 관계 없으니까. 미국의 한국 정책이 한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논리. 그러면서 우리가 반성해야지 트럼프 욕할 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전부 내 탓이오라고 이야기하는 원죄의식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시는 게 빨라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보수의 지지자들의 대다수의 삶의 계층적 기반이 정말 초상류층인가 아니면 그들이 서민층인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흔히 서민, 중산층, 빈민 이런 묘한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서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야말로 살아가기에 빠듯한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려면 한 달에 한두 번 시간을 내어서 봐야 되고, 외식을 하려면 식비를 고민해서 주말에 한 달에 한두 번 가고, 그 다음에 애들의 대학 비용이나 학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먹으면서 애들이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줬으면 생각을 하고, 사교육은 학원이나 보낼 정도도 빠듯하고,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 2천만 원이거나 빚이 잔뜩 쌓여있고, 집 산다고 빌린 돈 갚지 못해서 매달 많은 돈이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마누라가 맞벌이를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이 서민이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이 재산 20억이 있어야 중산층이 된다고 잘못된 중산층의 정의를 제가 지난번에 뉴스 브리핑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다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서민입니다. 제가 볼 땐 서민이 80%가 훨씬 넘는다. 90%쯤이 서민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수가 정치를 지향하면 다수의 서민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까? 10% 위에 상류층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까? 상류층은 자신들끼리 잘 살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득이 한 6, 700 넘는 사람들 다수가 보수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강남에 오랫동안 살고 나이 드신 분이야 보수지만은 요즘 젊은 고소득자들은 대다수가 보수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지향해 가야 되는 부분은 철저히 다수의 서민 대중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보듬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잘못된 제도나 규정을 고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마치 파퓰리즘이거나 좌파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보수는 기존의 잘못된 보수 이데올로기를 형성시켜서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성장의 이익을 독점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들을 위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기존의 보수 대수중들을 보고 받아라고 강요하는 이 풍토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풍토에 보수 언론들이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저들이 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부분의 핵심은요. 뭔 줄 아십니까? 황장수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황장수가 위험합니까? 황장수는 기존의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추종하는 아스팔트 보수의 리더에 속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자신들이 마치 정답이라고 형성해 놓은 이런 보수의 계급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놈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를 배척합니다. 좋아요. 저도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지고 싶지 않고 그들이 한마디로 청산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회는 선동하고 이 사회는 뒤집어 엎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발전되어 가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 제대로 된 보수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 보수지. 보수라면 재벌 비판하면 안 되고 보수라면 무조건 기성 질서를 수용해야 되고 보수라면 그들이 만드는 무슨 규제 완화라고 덕보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는 부분, 그 다음에 무조건 세금은 올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전부 그냥 몰두하도록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원격 의료는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이데올로기, 이런 게 보편적이에요. 그거 아닌 거죠. 그것은 그들만의 이데올로기지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자, 올바른 보수는요, 뭐 어떻게 주장해야 되냐. 세금, 국민 40%가 세금을 안 내는 건 잘못됐다.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알바생도 세금은 내야 된다. 자, 전 국민이 세금은 내자. 그렇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상류층은 스스로 미국의 상류층들처럼 우리가 세금을 더 내도록 진짜 법을 좀 바꿔주라. 이런 사회 풍토를 가지는 게 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수 사회의 이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예를 들자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류층일수록 탈세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이다. 이건 아주 잘못됐고요. 그리고 좌파가 잘못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절반쯤 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류층도 내지 말자라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저는 왼쪽에서 전달하는 것도 잘못됐고 기존의 보수가 전달하는 세금에 관한 문제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세금은 국민들 누구든지 다 내야 된다. 많든 적든 1원을 내든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소득에 따라서 적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다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옳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수의 계급 배반에 대해서 말을 드리자면 자신들이 서민인데요. 마치 재벌들이나 강남의 부동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를 뭣도 모르고 땀 흘리고 그리고 추운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집회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름 아래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말의 다른 말은 약육강식이라는 서늘한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없는 놈도 그래도 조금은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라도 주고 정치나 사회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살펴서 현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세상에 가지지 못했다는 걸 불만을 품지 못하고 말고 수긍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상류층을 위한 모든 제도들이 점점 강화되고 또 그들만을 위하여서 시스템들이 주어지는 부분들을 그것을 마치 당연한 듯 받아들여라는 것이 그게 보수입니까? 어디서 보수를 잘못 배워와서 이걸 보수의 전부라고 세상에 전파하는 일부 기득권, 부패 기득권 수구들의 이데올로기를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도 수많은 욕설 댓글들이 달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좌파다, 위장보수다. 그래, 내가 보수가 무슨 놈의 훈장이라고 보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욕을 처먹으면서 별로 인기도 없는 일을 오랫동안 말을 하겠느냐. 저는 썩은 보수가 저보고 보수가 아니다. 무슨 보수가 훈장입니까? 요즘 보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연연치 않습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 전달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제 말의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문정권을 비판하고 이 정권은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그야말로 썩은 삼류들이다.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한마디로 노예들이다라고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고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원하는 세상 그리고 올바로 가야 될 보수의 시대는 뭔가 하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요. 원격 의료에 대해서 그걸 찬성한다면 전 보수가 아닙니다. 원격 의료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이제는 의사를 만나는 특권층과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화면으로서 1, 2분 의사와 통화하는 서민층과 완전히 의료 문제에서도 갈라져 버릴 겁니다. 저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의료, 솔직히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보다 한 10년쯤 빨리 죽는다는 통계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도 올바른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된 보수 사회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 포맷을 다 만들어서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서 의사를 화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의사가 남아돌고 간호사가 남아돌고 병원이 망해가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왜 우리가 원격 의료를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의사를 만나는 비용이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소득 대비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캐나다도 아니고 집 앞에 나가면 병원이 있는 나라에서 왜 화상 의료를 하느냐입니다. 누구 때문에 합니까? 이런 걸 선동하는 보수 정당, 보수 언론, 이게 저는 오늘날 보수의 그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규제 완화해야 된다. 아니죠. 규제를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규제를 완화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따로 있죠. 그런데 보수는 무조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또 심어줍니다. 자, 우리 보수가요. 눈을 똑바로 떼야 됩니다.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민인가 아닌가? 대다수가 서민일 겁니다. 제 아시는 분 중에 과거 재벌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재벌이 많지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좀 회원가입하고 돈 내라. 그분들 자라납니다. 왜? 가끔씩 제가 이런 불편한 말을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설머시 본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다수의 서민 대중이 올바른 보수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이지 기득권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대중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수에도 옥과 석이 있고요. 정말로 대중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말을 하는가? 아니면 기득권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왜곡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들으시는 대중들이 올바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그만두는 날까지 올바른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보수 대중이 보수란 무엇인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자, 대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 보수의 리더라고 자청하는 저 상류층, 썩은 상류층들의 위선과 잘못을 낱낱이 폭로해서 보수가 서민 대중들을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과격하고 급진적이지도 않으면서 공정하게 변화시켜가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좌파라고 황장수는 위장보수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당신은 이미 병이 깊게 들어서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제 방송을 안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말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경고할 거고 문재인부터 거리에 거지한테까지도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고한다고 간섭하지 말기를 바랍니다.